오늘은 인터넷에 아주 많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요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했다고 되어 있고요. 문정부 들어서 83% 상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기사가 보니까 4월 26일 날 14시, 그러니까 오후에 발표된 것 같고, 4년 만에 5억 원이 올라 강남 평균 매매가는 13억 원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죠. 9월에 10억 원을 저도 넘었다는 것을 얼핏 기억나는데, 7개월 만에 11억 원을 돌파했다. 광역철도망, GTX겠죠? 구축, 호재로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도 5억 원대가 되었다.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 원으로 지난달 10억 9993만 원, 거의 11억 원이었네요. 보다 1130만 원이 올랐다.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로 최고 가격이다.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또한 8억 7천, 강남은 13억. 와, 엄청나네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정도 올랐네요. 5억 415만 원이니까. 2017년도 5월 달에 6억이었는데 11억 원이 됐다. 이때 당시에는 좀 대출, 그때는 규제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30, 40%, 50%까지 대출 받아서 내가 내 돈 자본 비용이 한 2, 3억 정도만 있었어도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야, 참 2017년도 3월에 처음으로 6억을 올라갔는데 지난해 3월에 9억이 넘어갔고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1년 1개월 만에 2억 원이 더 올랐다. 서울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강북 3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나오네요. 강남이 조금 이제 잠잠하니까 강북이 올라간다. 경기도가 또 문제네요. 경기도 평균 매매 가격도 5억을 올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쫙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네요. 지난해 7월 달에 4억이 됐는데 9개월 만에 다시 1억 원이 올랐다. 와, 엄청납니다. 이때 GTX 노선 호재로 시흥시, 의정부, 안산 등 지난 한 달 동안 3%, 2% 한 달 동안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5억이 넘었고 중위 가격은 표본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딱 중간 가격인 거죠. 근데 이제 맨 밑에 기사가 제가 조금 놀랐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6억 원을 넘어선 이어서 6억 1,442만 원을 올랐다. 강남의 경우는 전세 가격이 7억이 넘었다는 얘기고 강남은 4억 900만 원이네요. 거의 4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가진 자들, 서울에 집 가진 자들, 저런 사람들까지 내가 가격 올라가지고 저런 우려스러운 걱정까지 내가 왜 해줘야 되냐, 부자인 사람들 내가 왜 걱정해줘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전세 가격이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실거주해야 되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전세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 버린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히 일반적으로 내가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어가지고 11억 원 중위 가격이죠. 서울에서 내가 집 산다는 것은 대출도 규제 때문에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다거나 물려받을 그것도 없다거나, 오늘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대출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들, 또 신혼부부들은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서 또 공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또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주변에 공급이 많이 이제 된다, 시그널이 그때부터 현실적인 시그널이 나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가장 최대의 정책 실패가 공급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 여당 다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시그널,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데, 지난 4년 동안 그 전부터 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었고, 작년에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면서 시장의 매물이, 기존에 있던 매물, 신규 매물, 그러니까 이 입주, 그러니까 분양 건설에 의한 신규 매물도 부족했었는데, 더군다나 구축 매물들 있죠. 시장에 나오는 이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세 물량, 월세 물량마저도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가지고 전세가까지 올라가 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서울에 이제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또 경기도 쪽에 일자리가 대부분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참 집
집 참 어렵다. 내 집 마련 뭐 둘째가 고라서라도 전세 집 하나 마련하기도 이렇게 어려워서 힘들겠다. 참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일부는 진짜 출산을 포기한 자녀는 좀 나중에 가지자. 일단은 맞벌이 해가지고 돈 좀 모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차곡차곡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자 했었는데 집값이 저렇게 월급을 모아서 더 이상 도저히 뭐 사지 못할 만큼 전세값마저 뛰다 보니까 이거 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출산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참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 최근에 뭐 사과를 했었죠.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정부 고위 관료 장관 뭐 LH 등등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막 터지니까 사과를 했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 서울에 경기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격이 점점 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전세 수요도 없어가지고 전세 수요도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전세 물량이 없음에 따라 가지고 전세값까지 완전히 막 폭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점점 돈 없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적으로 하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에 천지로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뭐 주변에 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바쁘죠. 강남이나 이런 데서도 막 계속적으로 도전주택으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수요가 넘쳐난다니까 이건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뭐 성적 보면 다 나오는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안타깝다. 공급만 제 시기에 딱딱딱 됐었어도 이런 뭐 악법이라는 임대차 3법 이런 것만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 가파른 상승되는 새는 아니었을 건데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 누구 하나. 이번 정부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여야 이걸 막론하고 정치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만은 자기들이 잡을 자신 있다 했었는데 도대체 언제 이 자신감에 폭발돼가지고 다시 원래 가격대로 그들이 말하는 원래 가격대로 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서울이라든지 이번에 정치 뭐 이렇게 서울시장 재보선을 할 때 아마 그 표심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기사고요. 언제 다시 공급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시 좀 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상승세가 좀 주춤해가면서 조금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참 이거 언제까지 이런 추세로 올라갈지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 2022년도, 2023년도 서울에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데 이 분양 뭐 입주한다는 것이요. 더더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또 마무리할까 하고요. 혹시라도 영상 또 공감되시고 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대사하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